자, SK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어찌 보면 조금 아쉽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최대 55%까지도 채웠거든요. 10월 말 지난해 10월 말 뭐 시장이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2277포인트일 때 무너질 것 같으면 다 팔고 정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준 잡아드렸고 그리고 윤정부 말처럼 시장이 V자형으로 또 그 이상의 강세로 연출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력주를 꽉꽉 채워서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다면은 힘드시겠지만 종목 다 잘라내시고 주력주 기준으로 압축을 하시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에서 60%, 하이닉스가 55%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30%, 25%, 그리고 LG화학 15%인데 LG화학은 줄여가는 과정이었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1월달 기준에서도 재차 시장 탄력이 나온 이후에 1월달에 2,500이 재차 이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도 역시나 힘드신다고 한다면 다 정리해서 쉬십시오. 쓸데없이 2차 전지 낙폭과대라고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하이닉스 45%에 현대차 25% 비중 저가격에서도 13만 4,700원, 19만 4,600원에서도 살 수 있다. 한미반도체도 5만 8,700원 살 수 있다. 그리고 6월입니다. 이제 계속 뭐 그렇게 오다가 5월달 포트에서 이제 한미반도체를 빼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넣기 시작해서 10%, 15% 그리고 이제 25%까지. 그래서 하이닉스에서 이제 10%를 빼서 삼성전자로 넣어줬고 그리고 어제까지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손익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오늘 기준에서도. 그리고 7월의 기준에서 이제 따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를 30%로 더 늘렸고 현대차도 30% 수준으로 늘렸고 하이닉스를 이제 25%로 좀 줄여놔줬어요. 오늘 장중에 뭐 신고가도 나오고 슈팅 나왔지만은 종가 감안했을 때는 시장 수익률 정도입니다. 오늘까지 감안해서 6월 말 종가 대비해서는 더 갈 수 있느냐? 상당히 탄력적인 흐름 나올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뭐 한미반도체도 주력에서는 빼놨지만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력 포트의 기준이 꾸준하게 이제 가지고 왔고 중간중간에 조금씩 비중을 조절해 드렸고 그 7월달 포트 기준에 장중에 이제 올려드렸지만은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주력주 기준에서 뭐 6월달 거 뭐 오늘 장중 기준으로 볼까요? 55% 2월달 기준, 5월달 기준에 24% 그리고 6월달 먼저 보시면 18%.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2배 이상. 근데 뭐 여기는 알테오젠의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다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7월 기준에서 장중 기준에서는 시장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근데 오늘 지금 뭐 종가 기준에 현대차는 오히려 쭉 하고 올라와 줬어요. 뭐 땡큐하고 긍정적이죠.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전체 시장 또 포트폴리오의 기준 절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런 기준 속에서 일단 아쉽게도 이제 종목별로 좀 꼬리를 달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또 음봉으로 미끄러져 있고 오늘 기준에. 근데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거는 삼성전자도 뭐 사상 최대치 신고가 수준인 거예요. 계속 지금. 그리고 하이닉스 사상 최대치 신고가, 그다음에 현대차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눌림폭 6% 조정. 하나에로스페이스 어제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눌림폭. 오늘 HD 현대일렉트릭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너무 과하게 밀렸는데 뭐 옵션 만기일 영향이라고 해석하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고요. 뭐 어찌 됐든 오늘 전체적으로 뭐 시장도 조금 눌려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아쉽게 끝났고 그래서 BH도 갭 상승 이후에 짜증스럽게 음봉으로 떨어지고 주봉상에 꼬리가 달렸어요. 얘네들 다 주봉 한 번씩 볼 거예요. 근데 지금 기준은 이제 신고가 랠리의 기준에 하이닉스 영상을 지금 영상 기준에서는 하이닉스 영상을 설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의 영상 녹화를 하면서 차트를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전일 대비해서는 종가 기준의 계좌 손익 부분도 나쁘지 않고 다 긍정적인데 다만 신규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마인드 컨트롤 못 하시게 되면은 야 오늘 사는 거 샀더니 다 손실이야 무슨 수익 내려고 가입했는데 폭락에 야 이게 뭐야 이렇게 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결론적으로 변동성 매매 기준도 설정을 하고 손절 범위도 설정하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가지만 지금 기준에서는 추세적으로 계속 지속적인 강세를 나타내서 그렇게 해서 신고가 랠리를 지속할 수 있는 쪽 그런 쪽의 기준 범위는 월등히 더 긍정적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일단 보겠습니다. 뭐 하이닉스에서부터 볼 건데 내용인즉슨 이래요. 내용인즉슨 어제 이제 원고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맨 끝자락에 IT 쪽을 안 넣어놨죠. 그럼 15년도 기준으로 15년도가 아니라 이렇게 횡설수설한다니까 잠깐 다른 생각만 하면은 이제는 집중이 안 돼가지고 한 번에 뭐 두 가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약간의 횡설수설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기준 잡습니다. 7월 9일자 완성본에 이제 시황 범위까지 이제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좀 놓고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황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갖고 뭐 어제도 이제 똑같은 내용으로 설정을 해드렸는데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알기 위해서 특히 하이닉스 슈팅 범위에 또 사상체드 신고가에 이런 기준점들을 알기 위해서는 요 기준을 봐야 돼요. 글로벌 증시는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하게 내리 신고가 랠리예요. 다우지수 3,600 수준 그리고 검은 색깔 일본 니케이 지수 지금 4만 1,000이 있기 때문에 4,100을 넘긴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 극우 세력들의 집권이 정정 불안으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그래서 정책적인 불확실성으로 형성될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일단은 어찌됐든 긍정적으로 이제 1야당이 되지 않고 3위로 밀렸죠 최종. 그 불확실성 이제 해소 부분에 다른 유로 국가들처럼 가격 반발력이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기존의 3,300포인트 위쪽 3,400 정도에 놓여져 있는 거고 독일의 닥스라든가 영국의 FTSE 같은 경우는 지금 3,600, 500, 600 수준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만 이제 21년도 고점 3,300을 못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격 부분을 줄이는 위치, 줄여갈 수 있는 위치. 세상에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도 2월 달부터 이제 TSMC의 신고가 랠리와 함께 실적이죠. 역시 그 실적을 바탕으로 이제 대만의 가권 지수도 2월부터 사상 최대치 고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의 기준에 3,300포인트를 넘긴 거고. 그리고 지금은 뭐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가 있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게. 앞전 고점 대비해서의 기준에서도 30% 이상이니까 4,000포인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000포인트. TSMC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시가총액도 대만이 넘겼어요. 그러니까 대만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우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전부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에 프랑스만 조금 상대적으로 못 움직였고 독일, 유로스탁 전부 뭐 신고가 랠리 기준에 그리고 이제 일본 니케이 지수 엔화의 약세 때문에 일본이 거지 국가가 됐어요.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귀담지 마시고 상상을 초월하게 강세를 띄는데 이쪽도 이제 AI 관련된 반도체 장비 쪽에 랠리의 기준의 설정 범위입니다. 뭐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그다음 말씀드린 이제 보여드린 대만 그리고 10시 반만 되면 중국 증시 보시잖아요. 안 보시려고 해도 방송에서 얘기하잖아요. 10시 반에 중국이 어쩌다. 전혀 보지 마세요. 전혀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항생지수까지도. 그러니까 보시는 거는 아시아 시간 기준에서는 일본 니케이 지수하고 호주 정도 놓고 보시면 돼요. 동시간대 움직이는 호주 정도. 중국 거는 아예 쳐다도 보지 마세요. 예? 중국의 경기를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이 엄청난 그 흐름을 미국 장 속에서도 잘 보시면 다우지수는 이제 다시 이제 신고가 툭 치려고 하는 기준이고 500개 우량주를 모아놓은 S&P 500 지수는 상상을 초월한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술주만 가는 나쁜 장세 가는 애들만 가고 지수만 땡기고 다른 종목은 못 가. 그럼 가는 놈만 패면 되잖아. 우리처럼 가는 놈만 패면 되잖아요. 그 지금 보시면은 가는 친구만 때린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글로벌 시가총액 10위 안에 무려 7개 종목의 AI 관련 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겼는데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예요. 이게 과거에 3조 달러를 형성하던 게 아니라 불과 6개월 만에, 특히 이제 엔비디아는 작년 5월 달에 8천억 달러, 1조, 천억, 1000조뿐이 안 됐어요. 그 작년 5월 25일 날 실적 발표 나오고 정규장에서 이제 갭상승 26%, 26%, 1000조, 시가총액이 1000조였는데 갭상승 26%, 29%까지 올라왔어요. 작년 5월 25일 날. 그게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조 달러까지 1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그러면서 시가총액 1위까지 찍었단 말이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체감 온도는 작년에 우리가 2차 전지할 때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매일매일이 기분 좋았잖아요. 그러면서도 욕심을 못 버려요, 사실상. 그건 누구나 어쩔 수 없어요. 욕심 내시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2차 전지에 그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돈이 다 내 것 같고 2차 전지만 종목인 것 같고 이렇게 되잖아. 거기서 마지막에 7월 24일부터 전략 매도를 했잖아요. 지금처럼 뭐 아쉽다, 뭐 이런 분위기가 하루 한 번 두 번이었냐고. 2차 전지도 애매모호하고 이게 고점 같은데 또 더 가면 이거 뭐 괜히 차익 실현했나, 또 더 가면은 또 꼬리 달리면 근데 결국은 윤정도는 완벽하게 지금 유료 회원님들 다 듣고 계신데 뻥칠 수 없잖아. 거짓말 못 하잖아. 정확하게 7월 말에 싹 정리했어요. 지금 우리의 반도체나 AI 관련 전력기기나 AI 관련 PCB, 아직 불꽃을 태우지 않은 PCB, 또 전력기기도 아직까지는 불꽃 태운 게 아니에요. 그 종목군들의 오버슈팅, 그리고 반도체 오버슈팅, 그리고 시장의 정점 인식, 그 기준은 무조건 금리 인하로 잡아드렸어요. 저는 내년 6월로 보는데 그 이전에 뭐 예상치처럼 뭐 9월에 인하하더라도, 근데 예상한 것처럼 그렇게 인하된 적이 없죠. 단 한 번도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강한 어조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금리 인하하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지표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별의별 희한한 해석을 올려놓는 거지. 어찌됐든 결론은 그 시점, 금리를 인하하는, 실질 금리를 인하하는 그 시점이 정점입니다. 인하를 해서 이 종목군들이, 또 바이오가, 성장주가, 비트코인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금리를 인하하는 순간 다 거품은 다 빠진다. 그때까지는 얘네가 주력입니다. 간혹 테슬라까지 여기다가 엉켜서 뭐 비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그 사람들 옆에도 가지도 마세요. 여러분들이 더 훌륭하십니다. 왜? 윤정도랑 함께 하면서 다 배웠으니까. 뭘? 테슬라는 시가총액 자체가 1조 2천억 달러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산업 자체 규모 자체가 안 된단 말이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3조 달러를 넘길 만큼 2조 달러에서 50%씩 올랐잖아요. 그 매출 파이나 성장성 파이가 그 정도로 확장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원래 시가총액이 컸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만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대비해서 50%더 증가한다면은 그 반도체 시장이 그만큼 더 증가하는 거고 그 주변 종목군들만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 밑바닥에 있는 게 조금 움직였다고, 바이오가 일부 움직였다고 바이오가 대세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군들의 흐름이 뭐 중간에 조정을 받든 뭐를 하든 다 필요 없어요. 메이저가 날아가면 이렇게, 메이저가 날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중간중간에 아주 소름 돋을 정도로 아주 소름 돋을 정도로 어떤 거 조정이 나올 때에 분명히 여러분들께 걱정하지 마십시오. 메이저가 날아가면 됩니다. 엔비디아 이런 슈팅 이후에 이게 1조 달러 돌파한 작년 5월이 기준인데 그 이후의 흐름에서 650달러까지 목표 주가를 설정해드리는 기준이 저 음봉 떨어져 있을 때, 남들이 다 끝났다 했을 때, 테슬라의 이때 당시의 위치는 어디였냐면 여기 있었어요. 여기. 얘 68% 빠지고 테슬라 72% 빠지고 이렇게 올리다가 테슬라는 여기서 꺾였고, 그리고 꺾인 다음에 이제 시장이 강세니까 얘도 돌리긴 하죠. 근데 아직도 요 21년도 고점 자체를 못 넘겨요. 테슬라는 21년도 고점 대비 반토막에 있다니까.
왜 그런 애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2차 전지를 얘기하냐고. 오늘도 뭐 2차 전지 강세를 띄긴 했지만 추세를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업종군이 되지를 못한다고요. 그 여기서 이제 440불일 때 50% 이상을, 그리고 또 한 번의 흐름이 있었죠. 이렇게 장대음봉 떨어지면서 올 초입니다. 올 초. 올 초에 뭐가 있었는데 메타에서 두들겨 맞고 또 TSMC 두들겨 맞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메타가 시가총액 지금 7인데 마이너스 16%까지 빠졌죠, 하루에. 근데 그 내용이 우리도 AI 쪽에 올인하겠다, AI 분야에 대해서 뒤처질 수 없다, 집중 투자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결론은 엔비디아의 부정적인 내용이 결코 될 수 없다. 그래서 760불까지 밀렸는데 목표 주가는 1100불, 50%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근 들어서 140불을 찍고 꼬리를 내고 내려오는데 하루에 고점 찍고 7%씩 밀렸죠. 그렇게 내려오는데 이거 역부입자형으로 깨지지 않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게 25일이에요. 하이닉스 21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오늘 하이닉스 얼마? 25만 원대, 26만 원까지 갔나요? 그 흐름입니다. 그 흐름. 25만 원대까지 그 흐름. 결론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렇게 상상을 초월한. 그러면 이 엔비디아의 그 주당 순이익이 이렇게까지 6배 증가요. 6배. 이렇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그 어려운 부분들이 해소가 된 거예요. 요 음봉으로 떨어져 갖고 장대 음봉이었잖아요. 여기까지 꼬리까지. 그리고 이거 장대 그 엄청난 꼬리를 달아서 기술적으로는 유성형이 맞죠. 근데 별 2개짜리란 말이에요. 캔들 기준에.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깨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께 뭐 하려고 방송에 갖고 나가. 그리고 나서 이제 애플의 기준이고. 그래서 이런 기준들의 슈팅 범위들이 시가총액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메타의 흐름까지도 저렇게. 남들 다 끝났습니다. 악수고 난리칠 때 보통 자기들이 안 갖고 있는 친구들이, 혹시 갖고 있는 친구들이더라도 기술적 분석, 개뿔도 못하면서 기술적 분석한다고 거짓말하는 친구들이, 저런 내용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시장. 그래 결론은 시가총액 최상위의 종목에서 이런 수익을 내는 거예요. 요즘 돼서 외부에 계신 분들도 합류하시고, 그리고 강연의 기준하고 매매 따라하기 이제 3기 기준 설정해 드리는데, 저는 오늘 진짜 굉장히 크게 기대를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뭐 내일 또 흐름이 있으니까 또 내일 말고도 내일 다음 주 기준 뭐 시간은 넘쳐나죠. 지금 글로벌 시장의 슈팅, 금리를 내리는 시점까지 날아간다 그랬어요. 고금리의 기준은 경기가 그만큼 좋다라는 거예요. 아니 연준이 바보야? 고금리여가지고 경기가 무너질 것 같은 고금리를 합니까?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을 하지? 그럼 금리를 낮추지 않을 정도로 지금 지표는 무지 좋다는 거예요. 지표가 좋다라는 거는 자금의 흐름이 무지 좋다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누가 가? AI가 가잖아 지금. 상위 10종목 중에 7개가 AI 관련된 업체들의 기준에 신고가 슈팅이 계속 나오는데, 그걸 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를 굳이 움직여서 오늘 단타 한번 쳐볼까 해서 절로 갔다가 넥슨 게임즈 한번 샀다가 그냥 박살나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제 저점에서 20% 돌리면서 올라올 때에도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들어가도 코딱지만큼 들어가는 거죠. 오늘 개파랗게 하는 사이 16% 깨지잖아. 그러니까 주력주 이외에는 비중 조절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이러한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의 이러한 손익 범위들 83%, 54%, 17%, 그리고 오늘 아쉽게도 우리 종목군들이 꼬리 달고 음봉으로 밀려서 그렇죠. 오늘 같은 날은 이제 편안하게 주력주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안 좋아. 윤종도도 안 좋아. 윤종도 기분 좋겠어? 그러니까 아까도 막 마이크 켜놓고도 막 짜증도 내고. 그런데 마인드 컨트롤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혼자 계셔서 맨날 엉엉 울 때를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오늘 장중에 뭐 어떤 흐름이 있어도 다 필요 없어. 85%를 담궈놨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나? 하여간에 85%를 편입해놨는데 얘네가 엄청난 효자로서 움직임을 주는구나.
그리고 얘네들이 입맛만 쩝쩝 다시게 하고 이렇게 밀려버려. 아우 짜증나. 근데 5%의 기준이란 말이야. 물론 이제 메타방의 기준은 한 종목 집중해서의 설정 범위를 가져가는데 저는 뭐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봐요. 이게 이제 마지막까지가 다음 주 수요일인데 내일도 있고 그리고 다음 주도 있고 지금의 흐름은 소름 돋을 정도로 좋은 장이란 말이에요. 순환성으로 돌리든 뭐를 하든 그리고 무지하게 많아진 이 종목군들 오늘 매수에 나가고 신규 가입하신 분들은 어이쿠 이게 뭐야 어이쿠 이게 뭐긴 뭐야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잖아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 주력주로 편입하십시오. 이걸 편입해서 수익이 안 날 것 같으면 권해드리지 못해요. 왜? 누가 남아있겠어. 다 탈퇴지. 한 달에 440씩 내고 어떻게 저거를 저 주력을 갖고 와서 수익이 안 나면은 어떻게 이걸 갖고 오냐고. 땅을 치고 지금 후회들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11월 달에 또 2월 달에 이런 포트로 이렇게 가져갈 걸. 이거 방송에서 다 오픈해드리면 뭐하냐고. 못 사잖아. 과금을 안 하니까 못 사는 거야. 농담이 아니라. 내 돈이 들어가야 그러니까 내 돈을 과금할 정도로 윤정도한테 신뢰가 있어야 저걸 사는 거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오셔서 무료로 이거 다 들으시고 무료로 다 들으시고 이건 왜 또 이중으로 들어가 있어? 올리고 나서는 한 번씩 점검 좀 해줘요.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거 같은데? 아닌가? 어제 거하고 오늘 거 아니잖아. 분수도 똑같은데. 그렇게 해서 불편하더라도 2개로 올리든 아니면은 회원 전용이어도 이게 공개로 할 수 있지 않나? 공개로 하면 다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들어오셔서 전체적인 전략 부분을 보세요. 삼성전자든 LS 일렉트릭이든 재룡전기든 HLB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오시면 메인 화면에 이제 그 강연에 있어요. 강연에 있고 한 가지 더 있죠. 매매 따라하기 매매 따라하기 기준에 뭐 여기 한 군데 어디쯤은 매매 따라하기 반이라고 써놔야 되겠죠. 어디 한 군데쯤은 그래야 메타방이 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는 알아도. 그러니까 결론은 10분 정도로 기준을 잡을게요. 그리고 일단 메타방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한 분 빼고는 지금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다 메타방을 그럼 연장을 하시는 걸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저도 갈등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그냥 VVIP 방이 낫거든요. 그렇잖아. VVIP 방의 기준은 저렇게 전략 꾸려드리고 매매 이제 스스로 하시고 근데 이제 메타방은 매매는 스스로 하시지만은 제가 집중해서 그 전략을 잡아드려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기준이 잡혔잖아요. 뭐 1기의 기준에서도 그렇고 2기의 기준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목표 수익률을 설정해 놓고 목표 수익률에 도달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저 과금 부분은 이제 환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과금에 주셨던 부분을 환불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 범위가 이제 뭐 이번 2기에서 뭐 따블이 난 건 아니니까 그러면 요 과금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다 환불 조치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수익이 뭐 1기 때처럼 1기 최고 수익률이 42거래일 만에 72%였으니까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뭐 일단 무조건적으로 이제 그 주력 포트폴리오 채워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자금 중에 메타방의 기준은 이제 1억 가상 계좌로 제가 운영을 해드리고 그다음 여러분들도 1억 계좌 기준에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1기 같은 경우에 41거래일 동안에 이제 72% 수익. 요게 이제 대부분 다 한미반도체, HLB, 그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뭐 그때는 현대일렉트릭 안 들어갔었구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27% 수익일 때 72%. 이때는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 슈팅이 매우 좋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월 말 대비해서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 나왔고. 여보세요? 예?
스팸이 아주 스팸 전화가 안 받아야 되는데 자꾸 02로 오고 막 그러면 받을 수밖에 없어서. HPSP도 이때 27%가 올랐어요. 27% 오른. 오늘도 HPSP의 이제 변동성이 이제 확장이 됐는데 뭐 그런 식으로 HLB 이런 식으로. 결론은 이제 이때 기준이 있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 2기 때 기준에서는 알테오젠의 슈팅이 제일 아쉬웠어요. 알테오젠 슈팅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B, 현대 일렉트릭 뭐 이렇게 공략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갖고 있었어도 사실은 50%의 수익 그리고 이제 계좌 수익으로 따지면 지금 이제 18에서 22%의 수익인 건데 메타방은 그 수익률에 못 미칩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아쉽지만은 일단은 뭐 수익이 목표인 거지 손실이 목표인 건 아니니까 계좌 손실만 제한적으로 잘 잡아놓고 진행을 한다면 그렇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수익 범위는 확장이 될 수가 있어요. 3기부터는 1기 때처럼 그리고 1기보다 더 엄격하게 이제 기준을 잡아서 시가총액 이제 10조 이상짜리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 한미반도체, 뭐 HLB 이런 종목군들이 다 10조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 10조 이상짜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쪽의 슈팅 범위의 흐름을 활용을 해서 대처를 해드릴 거예요. 나중에 시간을 다시 뽑아내서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 기준 설정을 마무리를 또 해드릴 건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그 시황을 바탕으로 주력주들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85%까지 이런 비중을 설정해 드린 적은 최근에 없었어요. 작년에도 없었고 사실은 85%까지 그냥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시가총액 1, 2, 4 1위, 2위, 4위 어찌 보면 저렇게만 가져가시면 그냥 혼자서 하셔도 상관없을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만기 돼서 연장 안 하시고 혼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교육 받으신 분들은 교육 받으신 내용 가지고 스스로들의 전략 꾸려서 가져가셔도 되고 근데 이제 아쉬운 거 안타까운 거는 이거를 꾸준히 가져가시지 못하죠. 못하는 이유가 가장 먼저 첫 번째 지금 6월 중순에 가입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기존에 뭐 20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 또 지금 가장 그 많이 계시는 분들의 분포가 최소 3년에서 5년 되신 분들이 가장 많으시단 말이에요. 신규는 별로 없어요. 뭐 메이저 방송국이 아니라 뭐 팍스 같은 경우 시청률도 사실상 제한적이고 신규 가입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오래되신 분들 기존의 포트 이제 꾸려 오신 분들 그럼 그분들은 비중만 조절하고 나머지 이런 종목에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에서 그 수익을 내는 거 아니에요. 얘 둘은 지금 계속 사상 최대치잖아. 어제 오늘 일이야? 그냥 자고 일어나면 사상 최대치지.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6월 중순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 세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 해도 수익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어찌 보면. 그러다 보니까 HLB 상한가 가는 날 에라 모르겠다. 뭐 내가 이러려고 주식했어? HLB 같은 종목 줘야 될 거 아니야? 들어가자마자 손절시키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못 견디는 경우. 지금도 7월달 기준에 여타 종목군들의 변동률이 더 확장되고 더 커져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에서 못 견뎌요. 어떻게 견딜 거야? 자꾸 손이 나간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하다가 조금만 움직이면은 그때부터의 기준에서는 마찬가지로 조금만 움직이면은 못 견디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하이닉스의 기준이에요. 오늘 꼬리 달고 내려왔어? 뭐 음봉으로 떨어졌어? 그런 상태에서 내일 조금 거래량 없이 조금 이제 강세를 조금 띄면 에휴 이 정점이지 뭐 다들 이거 다 올랐다는데 왜 자꾸 이런 걸 붙들고 가라 그래. 이렇게 고점에서 무섭게 빠지면 죽을 수 있는데 이렇게 빠지면 절대 시장 깨지면 절대 안 깨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애들은 시장이 무너지잖아요. 전체가 얘네가 무너져야 시장이 무너지지. 근데 어찌됐건 시장이 빠진다? 그럼 시장 하락률 수준만 밀려. 안 밀려요. 한미반도체는 우리가 지금도 갖고 있지만 한미반도체, HLB 이런 애들은 슝슝슝 밀려요.
또 HCD, 현대일렉트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밀리면 슝슝슝 밀려요. 아무리 매집이 돼 있어도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 애들은 급격히 밀린단 말이에요. 응? 그래도 그들은 안 밀리지. 누가 제일 먼저 밀려요? 거품이 심한 쪽. 아직까지도 2차 전지 또 시가총액이 작은 쪽. 거기서는 이제 투매 조금만 나와도 뭐 하한가 맞고 막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죠. 시장에 이제 반전돼서 깨진다고 친다면. 대형주들은 안 밀려. 밀리질 않아. 응? 그래서 요 고비만 넘기시면 돼요. 전 제일 걱정되는 게 이탈이 되시는 건 상관없어요. 뭐 지금까지 뭐 이탈 하시는 분은 안 계시지만은 이탈이 되셔도 상관없는데 이탈이 되시는 가장 큰 기준은 왜 하이닉스 같은 종목 주냐 이거지. 이건 나도 혼자 할 수 있을 건데. 근데 혼자 못 하시잖아. 못 견딘다니까. 뭔가를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하이닉스를 팔아버린다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현대차도 팔고. 그러지 마시고 요 기준에서 이쪽에서 수익이 조금씩만 확정이 되기 시작하면은 원래 주식하시러 들어오실 때 건물 갖고 계시는데 뭐 수익도 얼마 안 나고 그잖아요. 그리고 뭐 은행에 돈 넣어놔봐야 뭐 금리도 얼마 안 되고 이런 기준에서 재테크 차원에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의 수익 범위가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에서의 주력주 꼭 채우십시오. 특히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현대차의 기준은 이 시가총액 이제 1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군들의 실적 범위에서 왜 유별나게 얘네들만 이렇게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느냐? 무조건 실적입니다. 그 실적을 바탕으로 들어오는 수급.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수급이 안 들어오면 말짱 도루묵이죠. 근데 실적이 뒷받침되고 업황이 뒷받침되는데 수급이 들어와서 그것을 인정해준다. 그러면 그거는 뭐 금상첨화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 또 실질 실적 상상을 초월하죠. 하이닉스 8조 예상했던 영업이익이 지금 얼마? 21조까지 늘어났어요. 작년 10월 말 예상치가. 그러니까 9개월 동안의 전망치 증가가 8조에서 21조. 무슨 뭐 소형 잡주에서 뭐 실적이 조금 뭐 수주 받아가지고 늘어나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엔비디아가 6배 주당 순이익이 늘어난 것처럼 GPU 관련된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확장이 돼 있고 클라우드 사업을 진행하는 쪽 자체가 그 산업 분야에서 지금 매출과 성장성을 가지고 가니까 MS나 알파벳이나 메타나 아마존 같은 경우가 투자하고 외형 커지는 만큼 실적이 나와주니까 랠리가 나오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곤두박질 치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그 기준점에 대한 해석 범위들까지 완벽하게 다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응? 결론적으로 AI 기반의 종목군들 70%에 자동차 30% 이렇게 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확히 따지면 AI 기반이 65, 자동차가 30. 그렇게 해서 AI 기반의 65라는 기준이 누구예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그 비중을 우리가 55로 드린 거고. 두 번째로는 AI 관련 전력 수요 증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정부에서 5년 동안 전부 다 변압기기부터 다 바꿔준다고 했잖아요. 선거 공약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은. 정책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쪽은 정책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평가는 아닌데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는 부분에 저평가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명분으로 메이저의 수급이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들어오잖아. 좀 이따 HD, 현대일렉 수급 보여드릴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애플발 영향력의 친구들. 오늘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왔지만 갭상승 이후에 얼마나 좋아요. 농담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위치란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위치. 그리고 자동차.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의 자동차. 그게 주력의 기준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는 현대차가 가장 많은 매수를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하이닉스 지금 검색기 포착된 거 어제 오늘 거에 어제 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오늘 거에 검색기 없으면 어제 그저께 거라도 찾으세요. 찾으셔. 내가 평상시에 좀 해놓으라 그랬잖아. 하이닉스 검색기 뜨는 게 이렇게 쉽게 뜨는 게 아니니까 쉽게 나오지 않죠.
거래가 터지고 움직임이 나와야 하이닉스가 포착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얘는 빼먹지 말고 무조건 체크를 해놔야 돼요. 어느 가격에서든 나오면 그냥 무조건.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이닉스에 지금 23만 원, 24만 2천 원까지, 뭐 6월 19일까지 24만 2천 원까지 돼 있네요. 돼 있는데 이왕이면 최근 거를 넣어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최근 거를 넣어놓고 지금도 23만 원대 뜨는구나, 떴구나. 어? 입이 터져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 원고 작업하시는 분들하고 이거 다 보여드려야 돼요. 보여드려서 야 진짜 그래. 그냥 막연하게 하이닉스가 좋아의 기준이 아니라 얘 아니면 뭘 살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하이닉스의 45%의 비중을 단계별로 줄여서 지금 어떻게 삼성전자의 비중으로 확장을 시켜놓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이죠. 오늘 하이닉스 월봉만 좀 잘라서 이렇게 또 올려드릴 건데 저 수급 범위가 단계별로 쭉쭉쭉 들어오면서의 슈팅이잖아요. 엔비디아 아까 설명을 왜 드렸어요? 걱정 마십시오. 140불 고점이 아니라 160불, 170불 그리고 200불을 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지금 AI 쪽의 시장의 수요가 급증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뭐 목이 터져라고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잖아요. 요 수급 범위부터 차트까지 자릅니다. 최근 기준의 하이닉스 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얘기하시고 그럼 제가 핸드폰에서 보고 찾아서 올려주는 게 더 빠르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왜 안 해놓냐고. 장중에 탁 나오면은 야 얘는 무조건 그냥 잘라놓으면 되겠구나 하이닉스는. 그렇게 해놓으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해도 응? 나중에 찾으려면 시간 걸리잖아. 자 하이닉스 기준에 보시면은 아마도 뭐 7월 9일 날도 아마 검색기에 제가 생각할 때는 떴을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이제 가격이 강세를 띠는 날들은 대부분 떠요. 특히 이제 6월 26일, 19일 거까지 떠 있었잖아요. 그죠? 18일 날 떴을 거고 19일 날 떴을 거고 당연히 저때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나올 때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들어서 3일, 5일, 9일 뭐 이런 날들이 분명히 떴을 거라고. 응? 그럼 저 날들 한 번씩만 해놓으면 되는 걸 확 그냥 막 그냥. 자, 두 장을 자를게요. 두 장을 자를 건데 하나는 월봉으로 해서 이제 그 세 장 다 자를까요? 일본까지? 오늘 뭐 어차피 하이닉스의 설정 범위를 잡는 기준이니까 5월이면 좀 멀긴 하지만 수급 범위가 5월 이후의 수급하고 한번 좀 봅시다. 지금 이제 그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유통 물량도 별로 없는데 그 상황에서도 속된 표현으로 죽어라고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죽어라고.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1200만 주면은 1%대 매수 자체도 작지 않은 매수라는 거예요. 작지 않은 매수. 저런 매수가 유입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소나 모멘텀 차트도 영선 위에서 지속적으로 형성이 돼 있고 뭐 수급을 저걸 일일이 뭐 다 자르기는 그러니까 6월부터 할까 이러면 6월도 너무 긴가? 7월? 6월? 6월로 합시다. 6월로 해서 이렇게 갭이 나와준 부분, 갭 상승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번에 또 갭이 또 나와준 거죠. 오늘 의미 있는 갭이잖아요. 어떤 갭인데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낸 돌파 갭이잖아요. 저 돌파 갭의 기준의 흐름에서 윗꼬리가 달려 있더라도 갭에 훼손을 안 시켰죠. 아 짜증스러워. 뭐가 짜증스러운 건데? 아 고점에서 차익 실현해주고 밑에는 다시 아니 어디서 들으신 건 있으시잖아. 머리 꼭대기 아니어도 좋다. 어깨에서만 팔게 해다오. 그러면 하이닉스 단타 치려고 최근에 6월부터 단타 치려고 들어가서 이거 지금 여기가 이제 어깨쯤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머리 꼭대기인 거고 6월 이후로 봐도 꼭대기인가 머리 꼭대기. 저 라인에서 자꾸 뭐 다른 거를 더 기대하지 마세요.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해요. 아직까지는 차익 실현을 할 만큼의
내용 자체가 형성되지를 않습니다. 절대 네버. 600만 주 그리고 500만 주 뭐 이 정도의 거래는 터트리고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와줘야 된다. 뭐 600만 주나 500만 주나 똑같네. 뭐 450만 주랄까 이러면 이 정도의 거래량은 무조건 터져야 돼. 하루에. 하루에. 그러니까 저거를 500만 주, 700만 주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지금 기준에서 거래는 무조건 터져줘야 돼요. 지금 시가총액이 뭐 175조까지 올랐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몇위? 2위잖아요. 2위인데 거래대금이 2차 전지 슈팅 나올 때 얼마씩 났다 그랬어요. 에코프로가 하루에 거래대금 1조는 그냥 막 넘겨 나갔고 2조, 3조 최고점 찍을 때가 4조를 넘겼어요. 그런 흐름을 진행을 했었는데 하이닉스가 아무리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라고 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종목이어서 비이성적인 뺑뺑이를 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빈도 거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도 결론적으로 기본적인 거래는 터트려 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훼손시키지 않고 잘 돌려놓고 마무리를 지은 거죠. 요 당시에도 저 갭을 훼손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도 매번 잡아드렸었는데 뭐 어렵게 보실 필요 없어요. 거래는 무조건적으로 거래 대금을 보시는 거고 얘가 이제 그 한 달 기준의 변동률이 어마어마하지 않기 때문에 뭐 거래량으로 보셔도 상관없다라는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그리고 갭이 나오고 계속해서 저 신고가 갭일 거 아닙니까? 그죠? 계속 저희 신고가 갭이에요. 저 엄청난 하이닉스 하루에 뭐 1%만 움직여줘라 그래도 땡큐하다 하는데 저런 갭들이 보통 뭐 1% 이상의 갭이 나와서의 흐름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도 이 갭을 메꾸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여기도 마찬가지. 오늘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남잖아요. 그런데 아쉬움이 남는 건 남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기준에서부터 슈팅이 더 나올 수 있겠느냐? 무조건이라고 아까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별거 없어요. 실적이 눈으로 확인되는 거하고 기술적인 거는요 별거 없어요. 결국은 빨간색 양봉이냐, 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느냐,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이 돼서 이렇게 소나 모멘텀 차트가 영선 위에서 크로스가 나와 있고 꺾임이 나와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느냐 그런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가 유지시켜 주는 거야? 메이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수급을 보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누가 샀니?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냥 편하게 누가 샀는지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 수급 보면 되지. 그럼 뭐 캔들을 왜 봐? 이렇게 가셔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소형주에서 외국인 기관 수급을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소형주가 변동이 확장됐는데 누가 샀는지 몰라. 그러니까 캔들을 보는 거지. 또 이동평균선을 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추이 추세 부분을 보는 거고. 거래량을 보면서 신뢰도를 보는 거고. 거래도 없이 순간적으로 주가 올라와서 한 방 맞으면 확 밀리잖아. 그죠? 거래 없이 확 밀렸어. 조금만 사면 또 확 돌리잖아. 그래서 캔들의 꼬리가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을 보기 위한 흐름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이닉스 쪽에 이제 일본 기준에서 이렇게 다른 게 더 잘 가잖아요. 흐흐흐. 다른 게 잘 가잖아. 다른 게 뭐가 잘 가? 지금 이렇게 누적적인 수익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종목군, 업종군은 몇 개 없어요. 2차 전지는 작년에 다 끝난 거고, 그죠? 반도체는 끝나지 않고 지금 뭐 미친 듯이 하이닉스는 지속적으로 날아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볼 HD 현대일렉트릭을 비롯한 전력기기 쪽, 뭐 속된 표현 미친 듯이 얘네들도 신고가 계속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 정책주의 가장 대표적인 방산주. 우리나라 정책주 딱 하나를 잡아놨죠. 방산주. 미친 듯이 신고가 나오는 거고. 어제 나왔잖아. 오늘 신고가고. 다른 게 남의 떡이 커 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남의 떡이 가는 거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 하실 필요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올해 들어서 주봉 놓고 보시면 이것도 주봉도 제 기준에서는 멀다 이거지. 그래서 그냥 올해 2월도 필요 없고 올해 4월 이후 5월 달부터 저 수급 놓고 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5월부터 해서 수급 그리고 5월 이후에 그 주봉상에 갭은 이제 메꿔져 있다고 쳤을 때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하면 되겠죠. 매집에 대한. 그리고 이렇게 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의 흐름이 진행이 되면 이거는 빨간색의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캔들 무시하지 마시라는 거야. 수급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제한적이 보여요. 거래대금은 나쁘지 않단 말이죠. 수급 들어오면서 치고 들어올렸잖아요. 뭔데? 상승 장악 확인형. 300년 된 캔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기술적 분석의 기준. 300년 됐잖아. 혼마 문해이사가 만들어 놓은. 캔들의 패턴 딱 4가지 4대 천왕 캔들 패턴만 보면 된다. 별 3개짜리다. 저 정도의 강력한 장악형이 떴다. 수급 부분의 미묘한 변화에 대한 부담 요인을 그렇게까지 해석해서 보실 필요 없다. 수급 정점 찍은 이후에 옆으로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횡보의 기준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왜요? 업황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다만 기존의 월봉으로 이제 보여드릴 건데 기존의 월봉으로 이제 보여드릴 내용의 흐름, 실적이 급격히 상반기까지 8조에서 21조까지 급격히 상향되던 시점하고는 다르게 150% 상향된 거 아니에요? 실적 전망치가. 8조에서 21조면 13조니까 150%가 아니네. 160%? 실적 전망치가. 그 정도로 이제 상향이 된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나머지 하반기 동안에 100% 이상 실적 전망치 40조까지 나올까? 제가 볼 땐 그 무리수고 30조 정도까지는 본다는 거예요. 그럼 30조 정도 전망치 상향됐을 때 기준에 맞는 그에 맞는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올해 기준에서의 목표 설정 범위가 40만 원까지. 그럼 또 깜짝 놀라시지. 야, 뭐 윤정도 또 정신 나갔네. 40만 원까지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지금 흐름이나 그리고 여기서 40만 원 해봐야 얼마예요? 16만 원이에요. 16만 원이면은 얼마 60%? 70%? 6, 70%못 오른다고 생각하면 주식을 하시지 말아야지. 얘가 6, 70% 올라줘야 시장 지수가 30% 이상 올라오는 거고 그래야 30% 시장 지수 올라오면은 얼마 되는 거예요? 그러면 3,300 넘기고 그 이상의 슈팅이 되겠죠. 3,500 뭐 이렇게. 그럼 글로벌 시장하고 키높이가 맞춰지는 거예요. 나란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하이닉스가 아닌 삼성전자의 비중을 더 늘리고 내일장 공략 5종목 들어가는 거에 하이닉스가 아닌 삼성전자를 넣는 거는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가 하이닉스 최대폭을 볼 때 여기서 증가한 폭 한 50% 그래서 올 말까지 30조. 삼성전자 39조일 때 말씀드린 게 얼마? 60조까지도 예상합니다. 조금 겸손을 떤다면 53조 이상, 60조까지 예상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가 50% 증가할 가능성과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가 50%더 증가할 가능성, 저는 삼성전자 쪽에 무게감을 둔다는 거예요. 왜? 많거든 지금 내용이 많아. 전망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해석 부분들을 해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해석 부분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감자였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흐름이 되고 월봉으로만 그냥 볼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이닉스를 버리고 삼성전자를 산다는 개념보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병행을 하는데 그 흐름 속에서 누구를 더 우위에 놓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우위 더 높게 설정하는 부분을 누구로? 그렇죠. 삼성전자로 이제는 비중을.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30에 하이닉스가 25인데 8월 달 기준에서는 삼성전자를 35에 하이닉스 20 혹은 삼성전자
40에 하이닉스 15까지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거는 뭐 제 기준이 그래요. 제 기준이. 제가 틀려서 제 예상치가 틀려서 오히려 하이닉스가 더 슈팅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전고 좀 넘겼던 수급 대비해서 이제 수급도 일정 범위에 좀 제한적인 흐름들이 좀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뭐 계속해서 캔들의 흐름들이 형성이 되면서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수급 범위도 뭐 어마어마하고. 여기 보시면은 상승장악 확인형의 거래 대금이 이제 터져 있는 흐름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요 부분들 요거를 설정을 잡아 놓을게요. 거래량은 이렇게 터져 줘야 돼요. 뭐 무지막지하게 터져 줘야 됩니다. 예? 예전에 그 2차 전지 종목군들보다 거래 대금이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리고 얘도 이제 로그 차트로 지금 계속 최근 들어서 보여드리게 되는데 와 불편합니다. 불편해하지 마세요. 로그 차트 보여드립니다. 그나마도 그러면 조금 덜 불편한 그나마도 조금 덜 불편한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요 자락의 기준에 잠시만요. 요 줄을 거놓고 요 갭의 부분이 이제 급증 갭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 갭의 기준. 그리고 요 갭의 기준에서 이제 로그 차트로 설정을 해서 지난번 그 기준에서처럼 로그 차트로 이제 설정해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충분하게 지금 그 오버슈팅 나올 수 있는 자락 자체가 저기 앞에 저 왼쪽 부분 맨 밑바닥 부분 그 정도로 이제 놓고 설정을 해도 거기까지 이제 그 목표치 설정 범위를 잡아갈 수 있어요. 혹은 요 돌려놓을 때 캔들의 절반까지의 기준을 잡아놓고 설정을 해도 되고요. 그게 이제 목표주가 목표치의 설정 범위라고 이제 드리는 거죠. 그 전엔 여기를 잡아드렸어요. 9만 원 정도를. 근데 아니야. 더 넓히더라도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서 요렇게 그다음에 거래량 부분 저렇게. 예? 그럼 얘 이제 그 탄력 받을 때 기준 잘 보시면 맨 처음에 이제 이게 얼마였냐면은 삼성전자가 이 당시에 75% 올라온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당시가 뭐냐면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좀 잘라드릴까? 여기까지 다 할까? 여기까지 다 하죠 뭐. 여기까지 슈팅이 나올 때 얘는 4달이 됐잖아. 4달. 근데 삼성전자는 저 당시에 3달.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2월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11월, 12월, 1월. 1월까지 해서 75%. 하이닉스는 1월까지 해서 70% 오른 거예요. 70%.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와서 90%대 이상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비교했을 때 슈팅 나올 때 무조건 하이닉스가 슈팅이 더 커진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돌려놓을 때 눈에 띄는 그 기준점들 이런 거 장악형 캔들 2개만 가지고도 별 3개짜리 상승 장악형 그리고 장악 확인형까지 다시금 음봉 떨어졌다가 돌리면서 상승 장악 확인형 이런 부분의 기술적인 부분도 장중에 일일이 설명 안 드리지만은 다 기준을 잡고 들여다보고 대처를 하는 거죠. 그냥 대충 뭐 이래서 좋았죠. 하이닉스 윤종 덕분에 대박 나셨죠. 아니라고. 결론은 지금도 살 수 있느냐. 지금은 비중을 얼마큼 갖고 할 수 있느냐. 이걸 정해드려야지. 하이닉스 좋아요. 오늘 방송 봐봐. 다 지들이 추천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얼마나 살까요? 내일 사도 되나요? 그럼 사도 됩니다. 얼마나 살까요? 말을 못해. 비중을 명확히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래놓고 한미반도체 사라고 그래. 안 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채워놓고 한미반도체를 보는 거지. 한미반도체를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펀더멘탈이 걔는 안 되잖아. 19조까지 올라간 종목 내년에 영업이 매출의 전망치가 1조가 안 나와요. 매출의 전망치가. 근데 걔를 지금 사라 그러면 되겠어? 되지. 어떻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채워놓고 그 다음 범위에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가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미반도체의 동반적인 변동성을 놓고 보세요. 이 정도로 정해드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잘라 드릴 거예요. 수급 범위를 하이닉스 부분에 지금 일주 월봉을 오래간만에 잘라 드린 거고. 음? 다시금 또 생각나서 얘기하는데 하이닉스 지금 검색기 찾느라고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은 아예 채팅방에 올려놓으라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대로 잘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녹화 끝나고 제가 찾아줄 테니까. 제가 자르든. 응? 핸드폰에서 그냥 쭉 날짜별로 찾으면 빨리 찾을 수 있으니까. 묶어서 매번 올려드린다 해놓고도 저도 이제 매번 까먹어서 한 장 한 장 보고 하려면 그 얼마나 시간 걸리겠냐고. 거래대금 코스피 14조에 8조. 요게 이제 거래대금이 더 터져 나와야 돼요. 월등하게. 그게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대형주에서 터져 주면서 흐름이 연출이 돼야 됩니다. 수급 범위는 매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 그렇잖아요. 수급이 지금처럼 들어오면서 슈팅에 나온 경우가 제한적이죠.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닉스 기준에 5월부터 해서 놓고 보시면은 5월 그냥 2일부터로 그냥 딱 잘라 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면은 일단은 뭐 금융투자 쪽이 살짝 빨간색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건 이제 조금 보실 만한 게 뭐냐면 ETF 상품 등에 대해서 간접 상품 등에 대해서 자금들이 더 쏠려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더 들어오겠죠. 속담 표현으로 미친 듯이 들어오겠죠. 어? 들어오겠죠. 계속 시장 지수 이제 3천 넘기고 하면 막 보도 자료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이제 직접 투자하는 자금들 말고 직접 투자 자금이 그렇게 시장에 아주 많지는 않아요. 시장의 화랑에 접어든다라는 거는 간접 투자 상품이 그냥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간접 투자 상품이. 아니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매매할 거요? 그 간접 투자 상품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고, 그게 이제 투신권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ETF 상품으로 또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금융 투자 쪽에 그 ETF 상품에 대한 해치 물량 매수, 그리고 투신권에 대해서의 수급 개선폭,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되는 거죠. 외국계 기관 투자자 벌써 이미 들어와 있고, 그럼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 연기금은 바보냐? 아니지. 갖고 있는 지분이 얼마나 많아요. 갖고 있는 지분이.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 하이닉스에 이제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지분은 뭐 하이닉스에 대해서 기관들이 팔았던 지분들이 그게 지금 환매로 나가는 지분이 아니잖아요. 저가 차익 실현하고 뭐 환매 나가는 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 자금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점에서든 유입이 됩니다. 계속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은 유입된다, 개선된다. 얘가 나빠서 매도를 했다, 그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급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의 이 수급 범위도 조금 전에 이제 그 물량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죠? 1,200만 주였나요? 하여간 7억 2,800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적은 물량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물량이 외집이 된 겁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이. 그래서 일단 그 1,250만 주면은 거의 뭐 2% 가까이 되는 거죠. 1.8 1,259만 주 나누기 7억 2,800만 주 해주면 1.7 와우, 대단한 거예요. 1.7% 유통 물량도 없는 애가 1.7%가 매수가 들어왔다. 매수 평균 단가가 얼마? 02월로 해야 되겠죠. 021. 매수 평균 단가가 외국인들만 샀잖아요. 21만 1,000원. 21만 1,000원인데 매집이 2, 3% 들어오면 2, 30% 들어올려야 된다라는 게 제 기준이에요. 그러면 30% 기준 잡으면 그게 27만 원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2, 3%의 기준에 똑같은 2, 3%인가요? 똑같은 2, 3%야? 아니지. 똑같은 2, 3%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유통 물량이 없는 애하고 HLB처럼 대주주 10%뿐이 없는 애하고 똑같은 2, 3%가 아니지.
지금 지난해 4분기부터 해서 올해까지 HLB 외국인 매수가 8%도 되나? 대주주 10%, 유통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종목이 외국인 7, 8% 들어오고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허벌나게 올라갔잖아. 200, 300% 올라왔나? 3, 400% 올라왔나? 근데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2% 가까이 매수하고 21만 원 대비해서 뭐 얼마나 올랐어? 10% 프리미엄이? 에이, 이건 공짜지. 그냥 가지세요 하는 거지.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하시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집에 대한 그 기준점을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잖아요. 매집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2008년도 도수 자료잖아요. 2.5에서 5% 매수하면 20, 30% 들어올릴 수 있다. 유통 물량이 없는 애기 때문에 1.7이라고 해도 그러면 2.5에서 다른 종목 5%그 사이라고 치고 20, 30%면 20%만 잡아도 얼마? 25만 원, 30% 잡으면 27만 원 이상. 그게 목표 주가예요. 최소. 조금 더 들어오면 30에서 50% 이상까지도. 그렇게 계산을 해서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 23년도 1월 이후의 기준에서도 똑같은 기준이 돼요. 23년 1월 2일 기준에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의 쌍끌이가 아니라 기관은 일부 매도가 있었고 외국인들의 매수 기준이 4,200만 주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6% 가까이 매수한 거예요. 근데 다른 종목의 거의 10% 이상의 매수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럼 더블 들어올려야 돼. 더블. 50% 이상이라고 해놨지만은 아니야. 50에서 100% 이상입니다. 목표 변동률이. 그러면은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50%에서 100% 들어올려야 된다. 매수 평균 단가야. 그러면 13만 3천 원 대비 50%면 얼마야? 20만 원 좀 넘기는 거고 100%면요 27만 원이에요. 그게 27만 원이에요. 매집의 기준에. 상상을 초월한 매집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대주주하고 외국인들 포함해가지고 지분율이 얼마입니까? 대주주하고 외국인 포함해서 지분율이 대주주 33에 외국인들 56.06 거기에 이제 5%가 중복 물량이에요. 그 중복 물량 감안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중복 물량 감안하면은 85% 수준의 외국인과 대주주의 지분이란 말이에요. 유통 물량이 없죠. 기관 지분도 있잖아. 그런 그 수급 범위를 좀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로 이제 좀 전환돼 있는 모습이 형성돼 있습니다. 연기금도 매수로 들어와 있고 나머지 쪽 보험이나 투신이나 이런 쪽이 지금 뭐 환매하고 뭐 사모펀드가 뭐 돈이 빠져나오고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위치. 결론적으로 외끌이인 것처럼 뭐 외국인만 사고 기관은 안 사고 그게 아니라 기관들의 시각도 매우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이제는 기관 자체가 매수로 이제 전환될 수 있는 그럼 쌍끌이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심리가 더 개선되겠죠. 심리가 월등하게. 그죠?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그 이러한 수급 범위 기준에 대해서도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4,200만 주면 5%대 6% 가까이 그런 매수의 기준이 되고 그 매수 기준에 매수 평균 단가에 100% 주가를 들어 올려야 된다. 뭐 또 들어 올려야 된다를 떠나서라도 수급이 유통 물량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적은 이슈에도 적은 편입의 기준에도 변동률의 확장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차트도 이제 지금 뭐 자르고 계속해서 이제 올려드리고 있는데 차분하게 보시면서 하이닉스가 실적 컨센서스는 당연히 들여다놓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존에 하이닉스 7월 10일 날짜 거 올려드린 거 있어요. 하이닉스. 거기에 보시면은 그 내용 그대로 하이닉스를 오늘 원고에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문자 내역 추가해 주시고 7월 10일자에
7월 10일이면 언제? 어제? 그제? 금요일 날 해놨나요? 어제? 그제? 그거 이제 참조하시고 우리 원고 작업하시는 분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께도 그러니까 올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엄청난 매집이 들어와 있고 진행이 돼 있고 하다 보니 또 실적에 대한 부분을 확장시켜서 잡아들이다 보니 끝없이 날아가는구나, 날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걸로 다 가져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이닉스 뭐 문자가 이거 가급적이면 3개로 다 줄여주세요. 시간 될 때 이것도 다 3개로 잘라갖고 좀 보일 수 있게끔 제대로 좀 눈으로 확 들어올 수 있게끔 13만 원대입니다. 이게 2월 달에 13만 원대. 1월 달 거 매수자님도 있을 텐데 나중에 한번 보강을 합시다. 1월 달 같은 경우가 11만 원대죠. 13만 원대, 그 다음에 16만 원대, 또 17만 원대, 그리고 17만 원 같은 중복 빼고, 그 다음에 19만 원대, 그리고 20만 원대, 그리고 6월 달 거부터 해서 보강해서 넣어주세요. 그거 넣어달라고 새벽에 다 올려놓는 거야. 그렇게 해서 컨센서스가 바뀐 부분에 대한 강조를 좀 드렸었는데 여기엔 지금 컨센서스 바뀐 게 안 들어가 있나? 수정을 제가 어설프게 수정을 해놨네.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뭐 컨센서스 여기서 놓고 봐도 되나? 지금 하나 잘라 드릴게요. 하이닉스 컨센서스 시계열, 하이닉스 컨센서스 시계열에서 하나 잘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저한테도 넣어놓고 하나 잘라서도 올려드릴게요. 이건 뭐 중요한 거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이렇게 지금 컨센서스가 이렇게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8조 8천억으로 돼 있잖아요. 6개월. 저게 7개월 전에는 7개월 전에는 8조 1천억이었다고. 8조 8천억이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저게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22조까지 올랐네요. 제가 21조라고 얘기했는데 22조까지 올랐어요. 표 작업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오늘 해주고 못하면 내일 한번 표 작업 업 해주세요. 전체 실적 전망치가 급격히 상향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지금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뭐 매일매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한 번씩 바꿔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는데 그 실적 전망치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아주 엄청나게 뭐 박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이제 그 작업해 놓은 거를 뭐 16일 날짜 기준에서도 실적 전망치 여기 있나? 자 보시면은 매집이 돼 있고 실적 요게 이제 7월 2일자 기준이에요. 근데 하이닉스가 21조 6천억에서 지금 22조로 좀 더 근데 그 속도보다는 삼성전자 39조에서 실적 나오고 나서 얼마? 43조인가요 지금? 계속 급격히 상향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기준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이닉스 기준의 저 실적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은 삼성전자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다 올려드렸던 내용들이 된단 말이에요. 컨센서스 잠시만요. 이거 생각날 때 바꿔버리고 그림 바꾸기 생각날 때 바꿔버려야지. 그 옛날에는 이거 바꾸면서도 다른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엄두가 안 나. 한 번에 2개를 못해. 아이고. 이렇게 해서 실적 컨센서스 넣어놓고 이거 하면서 또 금방 까먹은 거예요 또. 제가 뭔 얘기 하려고 그랬지 이러면서. 일단은 삼성전자의 녹화본에서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얘도 이제 올려드린 PDF 파일 드렸는데 이러한 업황의 흐름에 있어서의 해석도 기존 녹화 방송 꼭 들여다 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제가 다 업해 놓을 거니까 추가적으로 이건 뭐 손 안 대도 되겠네. 그냥 하이닉스 거는 아까 얘기한 종목 검색기 기준에서만 좀 업이 될 수 있도록 해놓으면 되고 나머지는 제가 여기서 뽑아다 쓸게요. 대신에 이제 다시 한번 올려드린 그 7월 10일자 PPT 기준에 문자 정도 뭐 확대하면 되지 않을까. 방송화면 혹시 있으면 방송화면 확대하는 거하고 캡처하는 거하고 그 정도면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의 중요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도 무지하게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매수 사인을 냅니다. 어제 매수 사인을 1% 눌렸다가 1% 돌릴 때 드렸어야 되는데 신규 가입하신 분들이 혼란스러우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입하시자마자 문자가 너무 많이 와요. 왜 뭘 사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면 다 알게 돼요. 영상도 좀 보시고. 근데 이제 뭐 오늘처럼 또 최근의 흐름들이 그래요. 주력주 또 우리 수익 단기 종목을 드렸는데 그게 그날의 정점이 되는 경우들이 곧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버겁고 또 실망스럽고 막 그러신 경우가 있는데 그냥 막연히 기다리세요가 아니라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주력 포트폴리오를 채워놓고 그 다음 범위의 기준을 설정을 잡자. 주력 포트폴리오의 기준을 채워놓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상 녹화해드리고 나서 바로 이제 우리 주력주들 지금 한번 쭉 봅시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 눌려 있지만은 외국인들 수급 어때요? 이 전체 포트폴리오를 다 볼게요. 그렇게 하고 요 그 전체 포트폴리오의 종가 기준에서의 내용들을 같이 설정을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요 마감 방송은 그냥 SK 하이닉스로 설정을 해서 올릴 테니까 썸네일도 그렇게 작업을 해주세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수급 누적적으로 뭐 지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신고가를 계속 뚫고 갈 슈팅이 나와줄 저 수급 4월 바닥 대비 더 들어와 있잖아요. 더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하이닉스도 이제 그 이상의 수급이 더 들어와야 되고 조금은 차이가 있죠 삼성전자하고 수급 범위가. 그래서 삼성전자 부분을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비중을 더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이닉스 설명을 드렸지만 그리고 현대차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눌림이에요. 그리고 기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사상 최대치 찍고 눌림이에요.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사상 최대치 찍고 눌림인데 수급 끝내줘요. 그리고 BH 저 꼬리 부분만 돌려놓으면 돼요.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간은 매수예요. 그 기간의 매수 속에서 결론적으로 고르게 기관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데 내일도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와 주기를 저는 밤새 기도를 할 테니까.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이 오늘 뭐 어떤 성향의 물량을 던진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내일 매수가 들어온다면 쌍끌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쌍끌이가 되면은 굉장히 가벼워진다 그랬잖아요. 수급 논리상. 3거래일 오르고 하루 눌렸어. 오늘 고점 보고 눌려가지고 짜증스럽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3거래일 오르고 하루 밀린 거야.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더 큰 수익을 내는 거예요. 왜? 종가만 보거든 매일매일. KB금융 그리고 한미반도체 그리고 LG이노텍. LG이노텍도 뭐 손바뀜 수급에 누적적인 수급 7%대입니다. 매우 긍정적인. 그다음에 이스페타시스 오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5% 눌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신규 가입했는데 나는 손실이에요. 나는 6월에 가입했는데 다 필요 없어. 6월 중순 6월 말에 가입하신 분들이 아직 수익이 애매모호하실 기준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야 내가 하루라도 빨리 가입했으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지금부터도 마찬가지야. 시장이 간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같이 움직이시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간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움직이시는 기준에서 당연히 긍정적인 해석을 하셔야죠. 대주전자재료도 오늘 손바뀜이죠. 슈팅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괌에도 권역으로 이제 설정을 하시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수급이 훼손된 상황이 아니라 손바뀜의 기준이고 이오테크닉스도 일단은 거래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더 움직이면은
저 고점을 넘긴다의 기준은 거래가 터지고 수급이 들어올 때 기준을 잡는 거고,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 정리할 겁니다. 차익 실현. HPSP 오늘 1%는 채 안 되지만 그래도 뭐 의미 있는 수급 들어오고 거래 수반하고 주간 단위에 5MA, 20MA 거래 터뜨렸고, 내일 수급이 조금 더 들어와 준다면 슈팅은 한 단계 더 업이 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5,000원 라인을 넘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넘기는 조건은 이거 넘긴다. 44,000원 넘겨. 45,000원 넘길 거고요. 그렇게 보면 안 돼. 그 넘기는 기준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수급이 들어올 거냐. 오늘 슈팅 나왔는데 내일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또 지지부진 옆으로 횡보인 거야. 이게 단기 고점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매불벽 부딪혀서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거 뭐 이걸 뚫리면의 기준이 아니라 뚫릴 때 거래가 터지느냐. 이 5MA, 20MA 거래가 터지느냐. 터지는데 그냥 터지는 게 아니라 터진다는 개념 자체가 오늘 거래량의 최소 80% 터져야 돼. 내일은. 내일 기준에서 오늘 거래량의 80%. 오늘 거래량 700만 주잖아요. 그럼 얼마가 터져야 돼요? 7, 8, 56. 550만 주, 600만 주 터져야 돼. 600만 주 터지면서 가야 돼. 만약에 오늘 내일 안 터져. 그러면은 주간 단위는 그래도 5MA, 20MA 터졌잖아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 갭상승 나오면서 600만 주 터져야 돼. 그렇지 않고 시장 분위기상 그냥 오늘 슈팅 나온 거에 연속적으로 그냥 소폭 강세다. 그럼 일단 빼고 나와야지.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또 슈팅이 나와서 이렇게 가면 그때 따라 붙더라도. 거래 없거나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행 이슈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꽤 오랜 기간 우리도 갖고 왔다가 손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보는 거고. 자, 재룡전기 부분도 일단은 뭐 매도 물량이 이틀 연속 나오면서 찔끔찔끔 눌렸는데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눌림입니다. LS 일렉트릭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거래와 수급이 일정 범위 유입됐어요. 그래서 오늘 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미끄러지긴 했지만 뭐 차익 실현할 만큼 뭐 최고점에 놓여진 상태였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고점 찍고 4% 밀린 거야. 저희가 머리 꼭대기 뭐 어깨 이런 걸 논할 이유가 없다는 거고. 대한전선은 오늘 들어갔는데 안타깝게 아쉽게도 따라붙은 기준에서의 편입단가보다 좀 주가가 밀렸는데 내일 수급 더 들어오는지 보고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서 수급만 조금 더 들어오면은 앞전 고점 충분히 튕겨져서 넘길 수 있다. 근데 이제 HD 현대일렉이나 LS 일렉트릭이나 이런 전력기기 쪽 대비해서는 우선순위를 좀 뒷순위로 두는 게 매집의 규모라든가 그리고 실적의 범위라든가 이런 게 조금 다소 제한적인 부분, 펀더멘탈적인 부분과 수급 범위. 근데 그게 이제 수급이 더 유입되면서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19,000원, 21,000원 뚫린다고 봐야죠. 근데 얘도 무지하게 가볍게 움직이죠. 상황을 볼 거예요. 다 가져갈 수는 없고. 그다음에 리가캠바이오, 그다음에 ABL 바이오. 지금 시간에서 HLB가 좀 3%나 밀려요. 짜증스럽게. 그렇게 되면 좀 사실 불편한 부분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뭐 내일 잘 대처를 하는 쪽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손바뀜의 외국인 수급 그리고 손바뀜의 수급 범위가 있었으니까 HLB가 폭락만 아니라면은 순환성의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계속 가져가기에는 누적 수급이나 거래 부분이 월등해져야 되는데 누적 수급이나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얘네도 좀 짧게 빠르게 끊어낼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리가킴바이오, ABL 바이오가 이제 조금 불편한 상황이고 현대글로비스는 다시금 실질적으로는 신고가죠. 주봉상의 종가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까지 가져갈 수는 있는데 계속 거래가 둔화돼 있거나 수급이 좀 제한적으로 형성이 되면 계속 점진적으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차익 실현할 거예요. 아니 뭐 지수가 가는 거 계속 갈 수는 없잖아. 그리고 이제 오늘 종목 검색기에 뜬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오면 지금 시간에서는 뭐 수폭의 강세를 더 연출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매수가 더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걸 고민해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제 뭐 삼성전기, 대덕전자 이런 쪽은 이제 우리가 안 갖고 있는 쪽의 기준인데 한 번씩 뭐 들여다보면서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릴 거예요. 넥슨 게임즈도 얘도 참 희한한 별의별 흐름을 다 주고 있는 거죠. 일단은 뭐 우리 종목이 좀 편안해지고 한다면 차분히 볼게요. 일단 잘 보시면 주력주 6종목입니다. 기아는 이제 현대차하고 병행이 아니라 현대차 위주로만 일단 우리는 설정을 하고 있고요. 스윙 종목, 단타 종목이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연동돼 있는 방산 쪽은 없어요. 방산은 그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만 기준을 잡고 있고 더 변동성이 확장된다면 뭐 현대 로템이든 LIG 넥스원 정도 볼 수 있는 걸로 HD 현대일렉과 함께 같이 보는 게 이제 종목이 많아졌어요. 이번 주에 2종목이나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원래 재룡전기만 보고 있고 신고가의 수익을 내고 있다가 아주 좋은 구간에서 LS 일렉트릭과 대한전선을 오늘 이제 대한전선을 들어간 건데 뭐 결과가 좋게 마무리돼야죠. 그렇게 해서 이 2종목은 뭐 차익 실현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얘도 이제 신고가가 다시 넘겨질 수 있는 수급 거래대금이라서 이왕이면 이제 신고가를 보려고 하는 거고 오늘처럼 윗꼬리가 날리거나 음봉 떨어지면은 가급적이면은 뭐 오버슈팅 아니더라도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할게요. 수급이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얘는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범위가 이제 BH하고 연동시키는 부분을 우리가 뭐뭐를 보는 거예요? LG이노텍과 이스페타시스. 얘네는 어지간해서는 계속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 어떤 쪽의 기준을 좀 정리를 할 거냐? 우선순위가 바이오입니다. 우선순위가 바이오예요. 바이오 쪽에 낮에 설명드린 것처럼 HLB가 문제가 없고 전체 바이오가 문제가 없다면 순환 쪽의 흐름을 볼 거예요. 원체 변동률이 높으니까 손실이 좀 있더라도 고점 물량 지금 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지금 한 4, 5%씩 손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찌 됐든 간에 그 이상의 손실이 있든 요거는 심사숙고해서 대처를 하는데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좀 우선순위로 좀 뺄 거고 그다음에 얘네들도 이제 얘네는 손실 보고 나올 이유는 없어요. 손실 보고 나올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슈팅 나올 때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이제 좀 빠져나오겠다. 그다음에 HPSP가 추세적으로 수급이 지속 강화되거나 거래가 지속적으로 터지지 않는 한 단기 차익 실현할 겁니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도 지금 수급 지금 거래대금이면은 계속 점진적으로 간다 할지라도 차익 실현할 거예요. 만도도 슈팅 한 번만 나오면 얘도 차익 실현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남겨진 쪽이 KB금융, 한미반도체와 LG이노텍,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재룡전기 그 정도의 기준 그렇게 정리가 되면 가벼워지면 두산노바틱스도 볼 수 있고 뭐 여기 있는 종목군들 변동성 나오면 저 종목군들 기준에서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서 기준을 잡으시면 되겠어요. 그 메타방 같으신 경우에는 좀 화면을 띄워드리지 못하고 흐름을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좀 답답스러우실 텐데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좀 같이 야간에 조금씩 보시더라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영상 올려드릴게요. 하이닉스 전략을 이제 필두로 해서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을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시간이 벌써 이제 뭐 꽤 흘렀기 때문에 짧게 한다 해놓고 1시간 20분을 이상을 했기 때문에 HD 현대일렉트릭은 영상을 좀 짧게 최대한 짧게 녹화를 해서 올려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의 신청 VVIP 회원님들 우선적으로 일단 설정을 해드리고 그다음 VIP 회원님들, 문자반 회원님들, 또 메타방 회원님들 그리고 메타방 위주에서 강연의 기준을 설정을 잡을 거고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 같이 합류하셔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유튜브 또 홈페이지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